그리고 오는 24일과 25일 다음 주입니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의혹의 건수는 많습니다. 재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았다. 이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아파 찬스를 썼다. 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에 대해서 전세금, 이 전세 세입자가 좀 이상하다. 이종훈 평론가님, 이거 뭐라 할까요? 의심 가져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큰 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나치게 부풀리기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거래 내역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일단 단순 셈법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단순 더하기 뺄셈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대략 보통 그동안에 불거진 여러 가지 이제 뭐 고위공직자들 뭐 비리 의혹 같은 경우에 그냥 그래도 단순 이렇게 셈법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가 좀 됐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덧셈 뺄셈 해보죠, 뭐. 김민석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덧셈 뺄셈으로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금 이제 여러 그 재산상의 수치들이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산 이게 이 금품을 그 거래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다. 일단 이제 그거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결과적으로는 재산이 5년 사이에 뭐 거의 뭐 한 8억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랬죠. 그 사이 추징금도 냈다 그러고 뭐 빌린 돈도 갚았다 그러고 다 그러는데 이 세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증가를 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세비는 한 1억쯤 되니까 1년에. 그러니까 5년 합쳐봐야 뭐 이제 그리고 또 세비 안 씁니까? 의원들이 생활비로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어느 정도는 좀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아주 알뜰하게 절약해서 뭐 이제 한 해에 한 1억 절약을 했다 치더라도 5억 정도인데 재산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추징금도 갚았다는 거. 이분이 또 추징금 금액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두 차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해서 추징금 받은 금액이 다 합치면 9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통상적으로는 그 현역 의원을 하면서도 그걸 갚기가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그런 수치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갚고도 이렇게 재산이 늘어난 건 납득이 안 가고 또 새롭게 불거진 그 이제 그 모친 소유의 빌라, 그 거래도 굉장히 좀 수상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자기가 만든 단체에 뭐 이제 임원을 했던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어머니하고 2억의 계약을 했고 전세 계약하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또 2개월 뒤에 또 자기 지금 이제 부인하고 아내하고 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또 본인 장모하고 또 계약을 하고 거기에 또 김민석 후보자가 또 전입 신고도 하고 이 뭔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가가 처음 그 2억 그렇게 전세 계약한 게 과연 이게 전세 계약금으로 준 건지 이거 실제로는 그냥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정치 자금을 그런 방식으로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지금 불거지고 실제로 안 살면서 불거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그 인선이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초기에 뭐 이유도 이제 많이 야당 쪽에서 제기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뭐 그런 의미를 떠나서 불법 정치 자금 사건으로 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2차례나 받은 인물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그 총선 때 공천도 못 받아요. 공천 아예 그 심사 단계에서 서류 심사 단계에서 탈락입니다. 그런 인물을 지금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세웠다. 이게 뭐 가능하면 전 뭐 지금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부적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도저히 아름답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그 후보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일단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의문이 많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5억 정도 벌었는데 10억을 썼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간다. 정치자금 1억 8천만 원인가요? 11명한테 빌렸다는데 이거 혹시 불법 정치자금 아닌가? 저는 빌린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 차용증을 다 썼잖아요. 차용증이 같다고 또 문제를 삼던데 차용증이 같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날 미리 연락하고 어디서 만나자고 하고 예를 들면 만나는 과정에 차용증을 똑같이 써서 가져가서 그거 문제 없으면 서로 사인해서 차용증을 적는 거잖아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뭐 계속 이자를 지급했다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같은 형태의 차용증을 썼다는 것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정치자금 문제 1억 제가 아까 8천이라고 했는데 1억 4천 문제.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진 않고요. 다만 이제 이게 아까 그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에 이제 여러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재산이 증식되느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그랬어요. 들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소비나 아니면 뭐 헌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간 돈보다 실제 수입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만 보면 좀 부족한 분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추가 소득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거기에 대한 해명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밝히느냐, 소명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득원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현재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있는 지점이 많다고 보진 않지만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더 명쾌하게 해명될 수 있도록 본인이 잘 준비를 해서 수입원이 어디에 있었고 그 수입원이 어떻게 활용됐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소명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좀 말끔하게 씻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께서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설득 있는 내용을 말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믿음이 지금 강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군 1호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펼쳤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봤다.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게도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부분 최진봉 교수님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면 어쨌든 충분히 대통령실도 알고 있고 대통령도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통과도 낙관하고 있는 것 같고 본인도 지금 외신 기자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해명 방식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일일이 건건히 해명하는 것이 도리어 본인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략적이다. 예, 왜냐하면 하나씩 얘기하다 보면요, 그 꼬리를 물고 또 뭐가 나와요. 그리고 완벽하게 모든 문제 의혹이 나온 상태에서 답변을 해야지 하나의 의혹만 나오면서 답변하면 또 다른 의혹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논란이 되니까 이제 총리한테 전화를 했겠죠. 총리 후보자한테 전화를 했겠죠. 총리 후보자가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혹 해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본인이 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그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그거 못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답변도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직접 물어봤는데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해명 가능하다고 하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될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다만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뭐 논란이 돼가지고 정말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게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때 가서. 예.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총리 후보자가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해명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일단 맡겨놓고 청문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정말 국민적 기대나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때는 또 다른 결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의 그 해명대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고 청문회를 지켜본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를 결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다음 주에 있는 24, 25일에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소명을 내놓고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 이 문제다 말씀 들었습니다.